자, 여러분 비교 방식 하실 차례입니다. 자, 우선 올해 또 출제, 이 비교 방식에서 또 올해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비교 방식이라고 하죠. 자, 비교 방식은 우선은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우리가 준하여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 출제 안 하겠죠. 이걸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고, 그리고 이 토지, 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우리는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하냐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자, 공시지가 29회 시험은 요거 비교로 출제했거든요. 여기 비교됐다고 해서 비교로 출제인데 비교가 아니라 기준법. 공시지가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라 기준법인데, 자, 우선은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3항에 보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 비교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12조 3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요 세 가지 구할 때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계산 문제 나오는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중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 자, 여러분 27회 시험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해서 비준 임대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많이 묻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우선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죠.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509페이지 보시면은 우선 거기에 개념이 나오죠. 자,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그 개념, 거래 사례 비교법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는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고, 20회 시험에도 말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평가 대상 물건이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럼 거래 사례와 비교하니까 거래 사례에 뭐가 나오죠? 가액이 나와요. 얼마. 예? 자, 얼마가 나오거든요. 거래 사례 가액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대상 물건의 현재의 상황, 현황에 맞게 뭐를 하죠? 사정 보정하죠.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이렇게 출제합니다.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를 한번 했어. 그러니까 정답은 사정 보정이겠죠. 그래서 이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적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지문,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요걸 또 우선 출제를 하는데,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뭘로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이 지역 요인 비교와 뭘로? 개별 요인 비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을 우선 보시면은 522페이지 보시면은 자, 임대사례 비교법에 또 개념이 나오죠. 그대로 준용하면 돼요.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또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그러니까 또 임대 사례에 뭐가 나오죠? 임대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도 준용하면 돼요. 계산을 할 때 뭐 별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여러분이 또 520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자, 520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시지가 또 기준법이 또 나와 있죠. 자,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죠? 표준지.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작년 시험에 뭐 출제를 했었죠. 뭐가 나온다? 시점, 수정. 여러분, 사정 보정이 들어오면 안 돼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을 했거든요. 사정 보정 들어오면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된다? 시점, 수정. 작년 시험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그럼 정답은 시점, 수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자, 요 흐름 수식이죠. 개념 정확하게 우선 기억을 해 두시면서, 그러면 계산을 하려면 몇 개를 알아야 돼요?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구하는 것만 잘 하면은 이제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은 거래 사례의 선택 기준 511페이지로 오시면은 거래 사례 선택 기준을 보면은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해서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네 가지를 우선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512페이지 보시면은, 512페이지 보시면은 사례에 뭐가 나오죠? 선택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가 사정, 아까 보정의 가능성이죠. 여러분, 거래 사례가 뭐가 우리가 있거든요. 거래 사례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또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512페이지 거기 의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때 사정 보정 요인이 뭐냐? 사정 보정 요인은요. 자, 정상적인 가격. 여러분, 정상적인 가격보다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상적 가격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 한다? 감액을 하겠죠. 감액을 해 사정 보정 요인이 있든지, 아니면 경매처럼 정상 가격보다 싸게 낙찰받으면요, 정상 가격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해야 된다? 증액을 해야 돼.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죠? 고가 거래, 저가 거래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정 보정에 있어서의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 표, 준지, 공시지가, 아까 앞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이 표, 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면은 이미 표, 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입하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상 가격으로, 여러분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도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 저가일 때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도 어떻게 돼? 정상적인 것으로 보증이 가능하면은 사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사정 보정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우리는 100으로 보거든요. 자, 시장에서 우리는 평가 대상 물건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요거 100으로 봅니다. 근데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분모는 뭐다? 사례야. 분모는 항상 뭐다? 사례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사례. 자, 그러면 사례. 부동산에 뭐를 한다? 사정 보정률 몇 %가 있죠? 사정 보정률 우리 들어가는데 뭐 사정 보정률인데 고가. 자, 여러분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 거래했다. 여러분 고가로 거래하는데 분모거든. 지금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모니까 플러스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저가일 때는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뭘로 들어가야 돼? 증액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를 어떻게 했느냐? 예, 여러분이 20 관련해서 8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어요. 28회 시험에 이 대상 물건의 정상 가격에 비해서, 자, 대상 물건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 100으로 보거든요. 사례 부동산이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20%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저가일 때는 얼마? 20%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0% 사정 보정률이 20%인데 20% 저가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이게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이게 80분의 100이니까 분모 분자에 20으로 분모 분자 나눠주니까 4분의 5. 그러니까 얼마죠? 1.25인데 이걸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정 보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5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시점 수정이 나오죠.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우리는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이런 의미죠. 자, 2020년 11월 1일에 거래했어요. 이게 거래한 날짜, 거래 시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가액이 5억 원이다. 자, 거래 사례 가액이 5억 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평가 대상 물건. 자, 평가 대상 물건의 이 기준 시점이 2021년 4월 1일이다. 이게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은 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이건 변화가 없죠. 그럼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 시점 수정을 못 해요.
요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요, 시점 수정을 못해서 사례 선택이 안 돼요. 분명해야 되고, 또 이 거래 시점과 이 기준 시점 거의 몇 개월이죠? 우리가 5개월이죠? 이 5개월 동안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개월 동안, 이 5개월 동안 천지개벽도 있을 수 있어. 우리 이분은 임대차 3법 해보세요. 가격 변동폭이 컸잖아요. 천지개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사례를 구할 때는 요 날짜 2021년 4월 1일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수집을 하는 것이 오차가 적어서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요 날짜에 가장 가깝다. 뭐 3월 25일 구하든 4월 10일 구하든 하여튼 이 날짜에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한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 시점에서 거래 사례의 가액이 얼마? 5개월 동안 가격 변화가 없네요. 이렇게 가격 수준이 변동이 없으면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어. 이때는 가격 수준이 변동이 없으면요,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거래 사례 가액이 6억 원이 됐다. 자, 5억인데 5개월 지나서 6억 원 됐다. 그러면은 시점 수정해야지, 이때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시점 수정합니다. 자, 보세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으로 뭐다? 불일치, 같지 않다.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5억, 6억 이렇게 가격 수준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 거래 시점에 거래 사례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이 개념. 그 개념이 513페이지 밑에 나와 있다. 자, 514페이지로 오시면은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두 가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지수법은 기준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데, 자, 시점 수정치에서 분모는 거래 시점, 여기 있죠? 여기 거래한 날짜, 요걸 100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수는 뭐를 기준? 100%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 시점의 지수. 이때 기준 시점에서 이런 얘기죠. 거래 시점에서의 거래 사례 가격이 주어졌는데, 기준 시점에서 거래 시점보다 가격이 올랐다. 상승하면요, 뭘로? 플러스. 하락을 하면 뭘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봤거든요. 100으로 봤는데 문제는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거래 사례 가격이 10% 올랐다. 그럼 10% 상승하면 뭘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럼 100분의 110이니까 얼마? 1.1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오든지 변동률 적용법에서는 토지인 경우에는 뭐를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뭐를 사용한다?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최근 시험은요, 계산 문제 전부 지가 변동률로 주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다 뭘로 주어진다? 지가 변동률. 그러면 시점 수정치는 얼마? 1 플러스 얼마? R. 이 R이 바로 뭐가 돼? 지가 변동률. N은 기간. 1년 전이면 1승, 2년 전이면 뭐?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기간. 자, 여러분이 최근에 우리 시험은 지가 변동률로 계속 주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건요, 여러분이 그 계산 문제 나오면요, 여기서 지금 비교 방식에서 나오면은 지문은 길어. 막 지문은 엄청 길어. 박스 안에요, 지문은 엄청 길게 나와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요거는 있잖아요, 계산. 딱 빠르잖아요. 딱 들어와서 하는데 계산 보통 한 2-3개만 하면 끝이야. 전자계산기에서요, 다 빨리 계산하면요, 20초도 안 걸려. 요령만 몇 번
그 문제를 풀면요 빠르게 풀 수 있어. 여기는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요령 생기면은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자, 여러분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자, 여러분 이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어디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이 대상부동산이 감정 평가의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인근 지역이라고.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든지 아니면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뭐에서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돼. 예? 그러면은 이 인근 지역은 이 감정 평가의 이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문제는 여기서 사례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대상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럼 최근의 시험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근 시험은 비교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지와 어떻게 돼?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요인은 동일함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역 요인 계산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 계산이 없어지는 거야. 할 필요가 없지. 지역. 우리 계속 여기서 수집하는 걸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수집의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동일 수급권, 사례 수집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권역이 동일 수급권인데, 자, 이 인근 지역,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 수집이 곤란해요. 어렵다. 그러면 어디서?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어디서? 유사 지역에서 여기서 사례를 수집한다. 문제는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 유사지역도 주거지역이고요.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 유사지역도 상업지역이야. 근데 여러분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요 공업지역에서 사례 수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때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유사지역에서 사례 수집하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럼 비교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 보면은 종합적 비교법. 자, 종합적 비교법과 평정법이 있어요. 자, 종합적 비교법은 이 얘기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자,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역 요인 비교 친다. 하여튼 여러분 분모는 다 여기 시험 문제 내면 분모 분자 왔다 갔다 다 틀려요. 분모는 다 사례, 분자는 뭐다? 대상.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분모는 사례 부동산에 속한 뭐죠? 유사지역. 분자는 뭐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지역인데 비교를 했을 때 우세 요인이 나온다. 비교를 하는데 우세 요인이라면 플러스로 들어가면 되고요.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뭐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지역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지역보다 5% 우세하다. 그럼 기준의 100% 볼 때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5% 우세. 우세일 때는 뭘로 간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세일 때는 플러스.
열세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자, 평점법이 나오는데 총하식은요, 비교 항목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승식은 비교 항목을 다 뭐 해준 거? 곱해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내요. 예?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다 뭐 하라? 곱하라. 곱하라. 그래서 비교 항목이 있어. 예? 비교 항목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비교 항목이 이렇게 주어져요. 비교 항목이 가로, 조건, 뭐 접근, 조건, 또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또 기타 조건, 이렇게 주어지면서요, 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뭐죠? 인근 지역. 사례 부동산이 속한 요 무슨 지역? 유사지역. 요거는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역 요인 비교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러분 교재 516페이지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인근 지역.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유사 지역이 그 밑에 표와 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때 상승식이죠.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을 뭐 100으로 사정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사례 부동산에 속한 요 유사 지역을 뭘로? 이렇게 100으로 사정할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치는 어떻게 구한다? 그럼 지역 요인 비교치는, 자, 지역 요인 비교치는 비교 항목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이렇게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격차가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타 조건. 기타 조건은 얼마? 마이너스 2. 이 얘기예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2% 뭐다? 열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격차가. 그러면은 환경 조건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3% 뭐다? 우세하다. 이런 의미예요. 격차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거기 가로 조건은 얼마?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1% 뭐다? 열세 있고. 예? 가로 조건.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조건이에요? 접근 조건은 4% 뭐다? 대상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4% 우세하다. 행정적 조건 100, 동일하다는 100분의 100. 격차가 제로라는 건 같은 지역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면 상승식으로 구할 때는 상승식을 때 요거 비교 항목을 다 뭐 해준다? 곱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 100분의 98은 0.98 곱하기 100분의 103 1.03 100분의 99 0.99 100분의 104 1.04 곱하기 1 요거 계산해 주면 정답인데 요거 이제 전자계산기로 이제 누르시면 돼요. 지역 요인 비교치를 본 겁니다. 자, 또 네 번째 마지막 물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뭐 해야 된다? 수집을 해야 돼. 개별 요인 비교.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 반드시 개별 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지역요인과 똑같아.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도 똑같아. 근데 이 평점법에서는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요, 지역요인은 요 5개죠. 비교 항목이.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 개별 요인은 우리는 획지 조건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그 5개 중에 또 하나 더, 뭐가 더 들어간다? 획지 조건이 하나 들어가. 뭐 여러분이 도로의 형상 이런 게 있죠? 토지의 형상, 고저 뭐 이런 획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자,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518페이지에 또 예제 문제 한번 봅니다.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식으로 또 구한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자, 또 이번은 자, 또 개별 요인 비교치 갑니다. 자, 개별 요인 비교치는 얼마냐? 자, 우선 4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은 상승식으로 구하라 얘기인데, 자, 첫 번째 봅니다.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5% 우세하다. 5% 우세하다. 그럼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할 때는 뭘로? 플러스로 들어가면 되지. 자, 그리고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뭐하다? 열세하다. 3% 열세일 때는 뭘로 들어간다?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다.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격차가 없죠. 100분의 100. 그리고 맨 마지막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4% 우세하다. 4% 우세하다. 우세할 때는 뭐죠? 플러스.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 100분의 105 1.05, 100분의 97 0.97 곱하기 1 곱하기 100분의 104 1.04. 요거 4개를 전자계산기 이제 누르면 정답.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건 뭐 점수 주려고 되는 거지 뭐. 분모가 뭐다?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요것만 잘 기억해 줬어서 이제 우세 요인, 열세 요인 잘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등이 붙었거든요. 등이 붙었던 건 뭐냐 하면요, 면적이 다르면 면적까지 비교하면 돼요. 면적이 다르면.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서서 예제 문제 여러분 봅니다. 519페이지에 진짜 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10초 안 걸려요. 다음 원래 시험도 이렇게 냅니다. 이 박스 주어지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얼마냐? 자, 거기 봅니다. 대상 토지인데 거래 사례 중간에 거래 사례 내역 보세요. 거래 사례 내역에 거래 사례 가격은 얼마다? 3억 원. 자, 요거 주어졌어요. 이제 갑니다. 거래 사례 가해. 요거 3억 원이 딱 주어졌습니다. 이제 3억 이건 주어졌어요. 이제 사정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 거래 사례 내역 끝에 보세요. 거래 사례의 내역 끝에 보면요. 거래 사례 사정 보정 요인은 없음. 그럼 사정 보정 하면 안 되지. 이제 뭘로 가야 돼?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고 이제 시점 수정 지가 변경을 바로 밑에 자 2021년 우리가 3월 1일 요걸 100으로 봅니다. 3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9월 1일까지 주거지역 AC 주거지역이 몇 프로? 4% 상승했다 얘기죠. 뭘로 봤다?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 4% 상승했다. 갔죠? 이제 시점 수정했어요. 지역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함. 여러분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은 지역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지. 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은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하면 안 돼요. 개별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5% 열세하다.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뭐다? 열세. 열세니까 뭐?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100분의 100 사니까 1.35분의 1.04. 요거 100분의 95는 0.95 곱한데 또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더 있어. 면적이 달라. 자, 거기 120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또 100제곱미터. 거래 사례 내역에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면적이 다르거든요. 면적이 다르면 비교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사례가 얼마? 100. 면적이 다르거든요. 사례는 100제곱미터. 우리는 대상 토지는 120제곱. 1.2죠. 요까지 곱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걸 안 곱해서 틀린 경우가 많아. 요까지만 계산하면 안 돼. 요거 면적이 다른 면적 비교까지 가서 1.2까지 곱해줘야 돼. 여러분 요거 지문은 기는데 요거 쓰는 건 별로 안 돼요. 전작에서 쓰면요. 20초도 안 걸려요. 이런 건 점수 이제 원래 만약 출제되면 맞춰줘야 돼. 이런 거는. 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전자계산기 손만 잘 누르시면 돼요. 걱정돼서 그래. 원래 출제할 텐데. 자, 여러분 교재 520페이지로 옵니다. 자, 거기 공시지가 기준법 절차. 요거죠. 맨 먼저 뭐를 구해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해야 되니까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여기죠. 여기 인근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그런데 다만 인근 지역에 여기 적절한 표준지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못 구하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어디서? 요 동일 수급권 요 안에 유사 지역에서 우리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521페이지 맨 위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주의할 건요.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하면 안 돼요.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지수고요.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볼까요? 여러분 521페이지.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에 우리가 유사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 또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를 할 것. 네? 그 밖의 요인 보정할 때는. 자, 그럼 또 문제 갑니다. 521페이지에. 문제가 또 나와요. 자, 거기 봤더니 다음 자료를 또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라. 자, 사례. 자, 표준지 공시지가 중간 표가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자, 소재지 한번 볼까요? 맨 박스, 맨 위에 소재지에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밑줄. 그게 포인트잖아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두 개 중에 어디 구해야 돼? 공업지역 구해야 돼? 상업지역 구해야 돼? 상업지역. 기호 2번으로 가야 돼요. 기호 2번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으로 가는데 얼마? 200만 원이 나왔다. 요거 여기 200만 원. 200만 원이 이렇게 나왔다. 100만 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 지역이 동일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구했고 이제 시점 수정 갑니다. 지가 변동률 공업지역 가야 돼, 상업지역 가야 돼?
상업적이지 지금. 상업적이니까. 상업적 몇 프로? 우리가 5% 상승했다. 자,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5% 상승하니까 또 뭐? 플러스. 자, 1월 1일을 100으로 보고요. 10월 26일까지 5%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역 요인 볼까요? 표준지의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서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가로 조건에서 뭐? 10% 우세하다. 자, 개별 요인에서 어떻게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다. 우세하다. 자,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다. 면적 없죠? 그러면 끝났네. 자, 요거 1.05 곱하기 1.1 200만 원 곱해주면 정답은 231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관련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만 원. 어렵지 않죠? 올해도요. 계산은 이 형태, 이런 박스로 나올 텐데 계산은 간단해요. 여기서 한 문제, 원래 계산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에는 계산 문제 출제합니다. 자, 1교시 이제 한 문제 마쳤습니다. 자, 2교시에 작년에 환원 이율 나왔는데 올해는 또 수익환원법에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환원율 연결해서 같이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524페이지의 수익 방식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